네, 안녕하세요. 저는 명쌤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장기 연수를 마치고 이번 달부터 이제 근무 복귀를 했고요. 일단 촬영을 하기 전에 먼저 저희 은사를 올리고 그 림프 부종 수술이나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간단하게 정리해달라는 또 말씀들이 있어서 간단히 이거 좀 소개해드리고 또 인사 대신에 그래서 이렇게 영상으로 미리 한번 찾아뵙고 그다음에 또 한쌤이랑 유쌤이랑 같이 또 만나서 또 같이 얘기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간 강의 비슷하게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크게 이제 림프 부종의 단계 그리고 그 단계에 맞게 이제 어떤 수술을 하는지를 좀 간단히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림프 부종은 항상 이제 제가 말씀드리듯이 이제 좀 진행을 하고는 질환이고요. 림프절 생모, 곽청수를 하고 방사선을 치료를 하고 이제 이러면 림프의 흐름이 이제 파괴가 돼서 림프 부종이 생기는 그 증상들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연기부터 시작하는 이유가 림프관 자체는 문제가 있지만 겉으로는 부종이 별로 없고 아주 본인만 느낄 정도의 가벼운 증상이 있지만 겉으로 이렇게 큰 부종이나 이런 건 없어서 내가 부종이 있나 없나. 근데 안쪽에를 보면 이제 림프관이 이제 어느 정도 손상이 되고 있는 상태를 이제 연기라고 얘기하고요. 1기, 2기, 3기는 이제 림프 부종이 이제 심해질수록 이제 갑니다. 그래서 붓기가 초기에 뭐 많이 부드럽고 팔은 부드러워도 이제 붓기가 이제 올랐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상태를 1기, 이제 확실하게 이제 붓는 게 2기, 그리고 이제 딱딱해지고 섬유화가 되고 이제 피부나 봉화지겸 같은 경우가 계속 오고 그러는 경우를 3기, 그래서 이제 굉장히 후기 단계의 림프 부종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 나눠놨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림프 부종이라는 건 이제 림프관이 막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상적인 림프관이 커졌다가 좁아지고 더 좁아져서 이제 없어지는 단계까지 가게 되는데요. 실제로 연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요 단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림프관이 이제 조금씩 문제가 생기는, 여기에서 이제 요게 더 넓어지는, 요쪽 여기 어딘가 사이와 여기 B까지를 이제 연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사실 실제로 별로 붓지 않아요, 이런 분들은. 근데 림프 검사를 해보면 일시적으로 좀 그런 붓기가 있고, 그래서 대개는 수술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건강한 림프관을 위주로 요 림프 문합 수술을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 결과가 그렇게 뚜렷하게 나타나진 않지만 림프관 자체는 굉장히 건강을 하고 초기에 이제 수술을 하고 재활 치료도 굉장히 잘 반응을 하는 상태를 이제 우리가 연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대개는 이제 거기보다 이제 조금 더 진행하면 이제 우리가 1기로 얘기합니다. 이제 1기는 이제 거의 넓어지고 이제 조금씩 이제 좁아지기 시작하는 상태를 이야기하고요. 우리가 ICG 검사를 해보면 이제 이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 이제 좀 멈추고 중간중간에 이제 새는 부분이 많아지는 이런 단계를 우리가 1기라고 얘기합니다. 중간중간에 이제 림프관에 구멍도 많이 생기고 막히는 부분도 많이 생기는 그런 단계를 얘기하고요. 실제로 보면 림프관 자체가 연기랑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되게 림프관이 훨씬 좀 얇아져 있고 오히려 림프는 좀 더 넓어져 있는 이런 단계를 우리 1기라고 얘기를 하고 여전히 문합 수술을 하기에는 그래도 굉장히 좋습니다. 림프관 자체의 흐름도 아직은 잘 남아있는 상태를 얘기를 하고요. 이제 2기로 이제 진행하면 이제 림프관 자체가 굉장히 좁아지고 림프 흐름이 이제 줄어드는 상태를 2기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확연하게 이제 좀 붓기 시작하고요. ICG 림프 검사를 하더라도 확연하게 림프가 많이 좁아지고 막혀 있는 부분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실제로 수술을 하려고 들어가 봐도 림프 자체가 굉장히 좁고 단단하고 흐름도 많이 없고 그래서 연결은 하지만 요 림프가 굉장히 좁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요 좁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술을 하더라도 요 문합 수술이 연기나 1기 환자분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효과가 크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함요 부종이라고 해서 이제 눌렀을 때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데 요 눌렀을 때 들어가면 B, 안 들어가면 EA라고 하는데요. 사실 수술적으로는 크게 뭐 많이 구분이 되는 거는 아니고 근데 이 B로 갈수록 이제 함요 부종이 많고 물기가 많으니까 어쨌든 염증으로 더 진행이 되고 3기까지 가고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조금 이제 굳이 나누는 것 같습니다. 3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이제 더 가서 이제 림프관의 흐름이나 이제 거의 없어진 상태 그리고 굉장히 단단하고 딱딱하고 그런 상태를 이제 이야기하고요. 피부의 변화도 있어요. 그래서 피부가 굉장히
두껍고 섬유화가 많이 진행되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ICG 검사를 해봐도 그냥 물에다가 잉크 탄 것처럼 관 자체가 이렇게 별로 나타나지 않고 그런 상태를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실은 수술을 하려 그래도 림프관 자체의 흐름이나 이런 게 이렇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많이 좀 망가져 있는 상태고 대개는 그래서 문합수술 말고 이제 다른 것들이 좀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대로 이제 이어서 림프 부종에 어떤 수술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크게 이제 우리가 문합수술 그리고 림프관 이식, 림프절 이식 수술, 그리고 림프나 지방을 흡입하는 수술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관 자체가 이제 되게 우리가 굉장히 여러 갈래 길이라고 이제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데요. 혈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심장에서 펌프를 해서 나가는 길과 들어오는 길이 있는 반면에 림프 같은 경우에는 일방통행을 합니다. 일방통행만 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 일방통행을 했을 때 펌프 작용은 림프관 안에 있는 아주 작은 근육들 자체가 이제 펌프를 해주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림프가 이제 다 망가지고 중간이 파괴가 되고 그러면 이 전체 일방 통행하는 고속도로가 그냥 전체가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종이 생기게 되고 막혀 있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연결하는 혼합수술이 필요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쪽이 막히니까 그 안쪽에 막힌 부분보다 좀 더 바깥쪽에서 연결을 해서 그쪽으로 말고 다른 곳으로 이제 지나가게 하는 수술을 이제 우리가 림프관 정맥 문합 수술이라고 하고요. 림프관과 정맥을 찾아서 연결을 하고 그 부분으로 림프가 흐르는 것까지 확인을 하는 것을 완성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연결된 분들을 보면 이렇게 피가 쭉 차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연결이 됐을 때는 근데 쭉 눌렀을 때는 또 림프가 이제 이렇게 쑥 이제 빠지거든요. 그래서 요게 수술도 중요하지만 요 수술 부위 바깥쪽으로 해서 효과적으로 압력이 가해지고 그다음에 요 림프가 이쪽으로 잘 흐를 수 있게 도와주는 재활 치료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흉터가 요게 이제 더 많이 줄었고요. 요즘은 한 1cm 정도 흉터, 나중에는 거의 안 보입니다. 흉터를 막 어디 수술했는지 찾기도 어렵고요. 수술 시간 대개 한 한두 시간 정도 하고 요즘은 수면 마취에서 전신 마취 안 하고 입원 기간 2, 3일이라고 하는데 거의 당일 수술하고 바로 퇴원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굉장히 적은 수술이라고 할 수 있죠. 림프관이 어느 정도 살아있는 분들을 좀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문합수술이 이제 림프관이 이제 있으니까 문합수술을 잘 하면 좋겠지만 림프관이 다 좀 망가진 굉장히 좁아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더 많이 진행을 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다른 부분에서 림프를 떼다가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대개는 뱃속에서 떼다가 림프관을 붙이고요. 대개는 그 장갑막이나 우리 그 위아래에 있는 배 안쪽에 있는 림프관이죠. 그 림프관이나 림프절을 이렇게 배꼽만 뚫어서 복강경으로 그거를 떼가지고 이식합니다. 그래서 대개는 요 겨드랑이 부분에 많이 그 유착이 심하고 림프절이 없어져 있는 그 부분에 그 혈관이랑 같이 요 아래에 있는 요 림프관이랑 림프절을 여기에다가 혈관에 붙이는 유리피판 수술 우리가 복부 재건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데요. 그렇게 수술을 해서 이식을 하고 있습니다. 혈류가 다 잘 개통되고 그런지도 확인을 하고 이식을 하고요. 그래서 이식 수술 같은 경우에는 수술 시간이 좀 길고 전신 마취도 필요하고 입원 기간도 조금 필요합니다. 대개는 조금 후기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그리고 림프관과 림프절의 수술을 하는데 대개는 이제 체중도 이제 좀 많이 불어나 있으시고 림프 부종으로 인해서 지방 세포가 많이 커져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림프랑 지방을 같이 흡입하는 지방 흡입 수술을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는 그 일반적인 지방 흡입 수술이랑 거의 비슷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제 기술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크게는 지방 흡입이라는 거는 이제 절개나 그런 것들이 많지 않고 실제로 이제 지방과 거기 붙어 있는 섬유화된 조직들을 많이 제거를 해서 어느 정도는 그 림프 흐름이나 이런 거를 조금 더 좋게 만들 수 있고 그리고 굉장히 그 부피가 줄어드는 효과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후에 스타킹을 하고 붕대를 함에 있어서도 훨씬 더 간편하게 양쪽 차이로도 좀 줄고 그러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다리가 굉장히 굵어 있던 분들도 문합이랑 이제 요 지방 흡입을 하면서 다리 굵기나 이런 거를 좀 줄어들 수 있고 흉터는 사실은 요 지방 흡입만으로는 거의 없고요. 수술 시간도 대개는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지만 요거는 좀 많이 불편감이 있기 때문에 환자랑 좀 상의해서 전신 마취를 하는 편이고요. 입원 기간도 출혈이나 이런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는 입원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단계에 관계없이 양측 부피 차이가 굉장히 크고 그리고 지방의 그 비율이 높은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연기,
즉 실제 부종은 별로 없지만 가벼운 증상이 있고 팔 안쪽으로는 림프관의 손상이 아주 초기로 진행하고 있는 상태. 그리고 1기, 그리고 초기 림프 부종, 붓기가 있지만 빠지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상태. 그리고 2기 림프 부종이 이제 슬슬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그쪽 단계. 거기까지는 이제 림프관 정맥 문합 수술을 저희가 먼저 권유를 드리는 편이고요. 림프관 자체가 이제 완전히 막혀 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기 림프 부종으로 해서 그런 분들은 이제 림프절이나 림프관 이식 수술을 저희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단계에 관계없이 지방이 많고 부피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는 분들은 흡입 수술을 저희가 같이 시행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 이렇게 림프 부종 수술에 대해서 간단히 좀 알아봤고요. 사실은 녹화 일정 전에 먼저 이제 저희도 복귀했고, 이제 다시 또 이제 같이 우유TV 잘 하겠다고 또 인사드리는 측면에서 림프 부종 수술에 대해서 좀 다시 리뷰하고 좀 다시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녹화하게 되었습니다. 그 우유TV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곧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